반갑습니다. 감성경영론 여러분이 12주까지 모든 교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13주차에 리뷰 1, 2, 3까지 했고 오늘은 14-1 그래서 14주차는 모든 수업을 14-1, 14-2, 14-3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복습해보고 큰 범위로 감성경영론을 바라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차 첫 번째 강좌로 14-1 감성 경영론 전체적인 것을 리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메슬로 욕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웠는데요. 여기는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이론에서 이 알버토라는 사람은 존재, 관계, 성장이라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보는 학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5단계가 아니라 이건 욕구 단계론에 미충족된 욕구가 동기 요인이 되고 낮은 수준의 욕구가 만족된 후에 욕구가 진행되는 만족과 진행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족과 진행 과정에 더하여서 상욕과 충돌되지 않거나 좌절됐을 때 그보다 낮은 하위 욕구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좌절과 퇴행의 개념이라는 것을 도입했던 이론입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상당히 중심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그 이후로 메슬로우 욕구를 보면서 다시 요약해 본 욕구들인데요. 권력 욕구, 성취 욕구, 친화 욕구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세 가지가 움직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친화 욕구도 있고 좀 친해지고자 하는 권력의 욕구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성취하는 욕구 이 세 가지로 요약했던 것이 맥클러랜드의 3대 주요 욕구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요약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맥클러랜드 욕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성 이론인데요. 인간은 자원의 분배와 교환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성이 있는가 다른 구성원에 비해서 내가 불공정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우를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을 공정성 이론이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 이론인데 이것은 행동하려는 경향성의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동 결과에 대한 어떤 매력인데 행동을 해서 성과를 냈을 때 잠재적인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어떤 기대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와 보상이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노력했던 것과 성과가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보는 것이 기대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인데요. 부하들에게 구체적이고 어떤 어려운 목표를 주고 피드백을 해줄 때 성과가 높아진다는 주장이 목표 설정 이론이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놔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설정을 해줘야 성과가 높아진다는 주장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큰 단위로만 설명을 하고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목표 특성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을 성취 욕구, 소속 욕구,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방어 욕구 여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욕구 충족 방법 내용이 성취, 결속, 이해, 방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업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지금 이 구성원의 욕구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은 뭘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돼야
구성원들이 동기부여가 되더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임파워먼트입니다. 권한과 책임을 이임하는 것을 임파워먼트라고 하는데 권한과 책임이 이양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권한 이임이 있어야 된다. 권한과 책임을 이임을 하는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줘야 되고 목표를 달성할 때 보상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경영에 참여하고 또 임파워먼트는 권한과 이임을 해줘야 된다는 이 내용이 사이클로 돌아가야 동기부여가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감성 경영을 하려는 내용은 스스로 일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목적인데 그 수단이 5가지라는 내용 중에서 감성 경영의 수업은 모두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감성 경영을 해서 종업원에게 동기부여를 줘서 좋은 성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 감성 경영의 목표인데 그 동기부여를 위한 수단이 보상, 인정, 경험, 참여, 임파워먼트, 목표 관리 이 5가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관리인데요. 목표 관리는 우리가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라고 해서 MBO 과정을 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 이 목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팀, 부서, 프로젝트 및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사용해서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목표 관리라 한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서 MBO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했던 MBO 단계 모형에 대해서 이 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MBO 과정 중에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한번 중요하니까 살펴보고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단계 목표 설정은 MBO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요. 목표 설정에서 모든 차원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실행계획 개발인데요. 어떻게 하면 일련의 행동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행계획은 각 개인별 그리고 부서별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3단계는 진행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실행 계획에 맞춰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늘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단계는 그렇게 진행했던 것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건 개인별, 부서별 연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MBO는 구체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수용된 목표 그러니까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따라줘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과를 이뤄냈을 때 어떤 보상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지금 복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는 인센티브 보상이 있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개인이나 팀, 부서 혹은 조직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어느 기업은 스톡 옵션으로 하지만 어느 기업은 현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떤 포상에 의해서 보상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스톡 옵션이나 현금으로 이런 것을 인센티브 보상이라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학자가 인센티브는 직원들이 일이 아니라 돈에 집중하게 만든다면서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던 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으로 대변되는 금전적 보상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성 경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이런 보상은 인센티브나 이런 보상은
단순한 업무의 생산적인 곳에서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관성에 빠져서 그냥 인센티브 방식을 고수하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시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업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모든 것을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학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발전된 성과급 보상 제도인데요. 후디츠 성과주의 리포터를 이렇게 보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후디츠가 대표적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나머지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요게 지금 성과급 보상 사례인데요. 상당히 성과를 거뒀던 사례에 이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입 브랜드 타이어 업체인 브리지스톤을 알고 있죠. 여기는 하위 고가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상실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위 고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상위 직원들만 성과급을 지급하니까. 그래서 회사 구성원 모두가 불만을 표출했던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성과급 보상 사례가 성공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감성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진전된 내용이 변동급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은 연공서열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전통적인 급여 단류와는 달리 각 개인들과 조직이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은 상당히 호응을 얻었던 내용들의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변동급 프로그램에 대해서인데 기술급 프로그램 이 내용은 조금 더 진전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고정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교수가 지금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리뷰 복습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선택적 복리후생 프로그램인데 이 내용은 복리후생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감성 경영에서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조직들이 비용 문제에 민감을 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내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례를 들자면 일본 미라이 공업의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회사는 이 미라이 공업 회사가 생산한 제품 98%가 특허 상품에 이릅니다. 그래서 일본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10개가 넘는 정도로 특허 상품으로 똘똘 뭉쳐진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개인과 그룹을 모두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인정 프로그램인데요. 이 내용이 진행됐던 것은 참여 경영과 종업원 지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유한양행 사례인데요. 우리 한국 사례에 이릅니다. 여기는 조직 성과를 높이고 발전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사는 개인 소유 기업이라기보다는 공익적 성격의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내용이 공익법인이 30%, 기관과 애국이 50%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영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노사 합동연수회, 사원 운영위원회, 사업계획심의회, 분기별 경영 실적 보고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 구성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성공적 기업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행박사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 이상 간부를 뽑는데 이건 직원 투표로 뽑습니다. 인사 고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데
이건 실제로 창업자인 신창현 이 대표이사가 직원 투표에 의해서 사장이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자율스러운 경영을 운영함으로써 여행박사는 그 어려운 시기에 창업 5년 만에 일본 여행의 1위를 가져가고 그리고 매출이 말 그대로 100배를 신장하는 효과를 거둡니다. 이만큼 종업원의 인정 프로그램은 기업을 살리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파워먼트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인파워먼트를 설명하자면 권한과 책임을 부하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권한과 책임을 종업원한테 이양을 해서 종업원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는 너무 중요한데 이 내용을 지금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으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파워먼트는 권한과 책임을 부하한테 이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재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요지를 정리하면 종업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내용은 인파워먼트는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개인차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직무에 매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병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업무에 맡겨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목표를 이용해라. 목표가 주어져야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고 그리고 목표 달성했을 시 정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 보상은 정확히 연결이 돼야 성과가 난다는 것인데 거기 안에는 평가를 하거나 보상을 하고 성과를 판단하는데 공정성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보상이나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산출과 투입 대비를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야 불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표현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인데요.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관심과 배려를 수시로 해서 동기부여를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엔 금전을 무시하지 말았는데요. 이런 감성 경영의 내용도 있지만 보상 부분에 금전적인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위한 감성 경영의 내용인데 지금 마지막에 금전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이 금전적인 내용으로 모든 것이 완결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사례로 에리얼리 듀크대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 금전적 보상이 만병통치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인도의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사례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보너스가 성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왔었다. 모든 것을 금전적으로 해결했을 때 감성 경영에 역효과를 내는 그런 내용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학자가 다른 학자가 연구했던 내용인데 뉴욕시 사례입니다. 불과 2007년도의 내용인데 공립학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뉴욕시에서 학생들 출석률과 졸업률을 높였을 때 1인당 $3,000를 주겠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을 했는데 교사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할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그 내용은 다시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성취도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돼서 다시
수정을 했으나 시카고에서 적용을 했던 내용도 수정했던 내용도 인센티브 내용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내용은 감성 경영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포장경 무죄7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교재는 경영자는 구성원을 선의로 보고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영자는 구성원을 이렇게 선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눈우보시다 이렇게 했는데 선의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성원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경영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화한 얼굴과 그리고 즐거운 낯빛이 보시다 이렇게 했는데 찌푸린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경영자가 종업원을 잘 거느릴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의 보시인데 부드러운 말을 쓰고 추악한 말을 쓰지 않는 것이 감성 경영자의 중요한 세 번째 덕목이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몸무보시인데 어떻게 하면 몸을 아끼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시라고 하는 부분인데 항상 종업원을 맞이할 때도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는 이 몸의 보시가 신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보시인데 늘 마음속에 착하고 온화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종업원이 느꼈을 때 그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무죄7시 중에 여섯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자리의 보시입니다. 늘 자리를 마련해주고 나가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 앉히게 하는 성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포장경에서 동양적인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방이나 집을 보십니다. 집안에 다니고 서며 앉고 눕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무죄7시를 여기에서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의 종업원을 향한 무죄7시는 종업원을 선의로 보고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고 다정하게 대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 인정, 칭찬, 위로 등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돕고 지원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를 감추면서 던지는 말은 종업원이 알고 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다가가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말하기 이전에 경영자는 헤아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경영자의 무죄7시를 요약한 내용이 됩니다. 감성 경영을 통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동기부여가 목적인데 경영은 동기부여를 시켜서 종업원이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이 일어나서 동기가 일어나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했을 때 경영의 성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높게 나타나기 위한 경영의 큰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동기부여를 시키는 원인이 감성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감성 경영을 배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감성 경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고 동기부여된 종업원은 열심히 일해서 기업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감성 경영의 주요 요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성 경영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던가 했더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선호하는 비타민과 같은 효과를 해야 되는데 늘 자주 사용해야 될 그런 감성 경영의 요지는 칭찬, 격려, 인정이고 구성원들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늘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깜짝 놀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자율복장 그리고 뭐 CEO와 경영자와 식사 뭐 시상제도 그리고 뭐 봉사시간 이런 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용성 비타민 감성 경영과 지용성 비타민이 있다면 비타민 B와 같은 칭찬 격려 인정 종업원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축하 메시지를 보내준 것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비타민 B와 같은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요지로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감성 리더십의 성공 사례가 끝도 없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계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성 리더십인데 리더십 유형에 따른 감성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인데요. 강제형인가 권위형인가 우호형인가 민주형인가 선도형인가 코치형인가인데요. 가로로 봤을 때는 업무 방식, 말하는 스타일, 내재된 감성 능력, 해당 스타일에 성공하는 경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주로 감성 능력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형 스타일은 명령형 스타일이고 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나가는 식이고 이런 강제형 내용이 쉽지 않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정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요약을 했던 4-1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개 강좌가 남았는데요. 이 2개 강좌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4-1 14-1 리뷰 4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